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면접에 있어 자기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는 저는 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각인 효과가 뭐냐면 이 갓 태어난 새끼오리가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어미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면접위원은 여러분이 면접의 시작을 알리는 자기소개를 면접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굉장히 잘하면 면접이 정말 원활해요. 근데 만약에 못하면 굉장히 힘들죠. 첫째, 자기소개는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분 내 자기소개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자들, 특히 이제 면접위원 정도 들어오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막 이렇게 장황하게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또 싫어하기보다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1분 내에 자기소개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면접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준비 안 됐네. 아니면 잘 모르네. 이 간결하게 얘기한다는 의미는 진짜 많은 생각과 이 노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파악했고 그거를 압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봤었을 때 장황하게 설명하면 저는 저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둘째, 면접은 무엇을 하러 가는 자리인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러 가는 곳은 아닙니다. 면접위원이 궁금해하는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같이 일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할 만한 어떤 태도 아니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마세요. 최대한 3가지, 저는 진짜 2가지 정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2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셋째, 면접 종류에 따라 자기소개를 만들어 주세요. 직무 면접은 직무 중심으로, 임원 면접은 인성 아니면 태도, 나의 철학 중심으로 각각 만드셔야 합니다. 이 직무 면접에서 평가 항목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깊이이고요. 그리고 먼 미래 번호는 지금 함께 일할 사람들이라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요. 임원 면접의 평가 항목은 어떤 태도, 가치관, 꿈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직무 면접은 지원 직무와 관련 있는 지식, 기술을 하면서 또 이거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 입사 후 이런 거 하면서 진짜 기여를 하고 싶어요 와 같이 얘기하면 좋고요. 임원 면접은 저는 이런 태도와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런 큰 꿈이 있습니다 와 같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죠. 자기소개를 할 때 말을 하던 아니면 노래를 하던 춤을 추던 시를 읽던 정말 상관없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간결하게 면접위원이 채용하는 이유를 전달하기만 하면 사실은 자기소개가 다 된 거예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의 의도는 이 수많은 지원자 중에 진정성 있는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회사, 즉 너무 가고 싶은 회사에 어떻게 이 지원 동기를 얘기해야 될까요? 첫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문화 등과 관련해서 스스로 왜 이 지원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원회사에 대한 미션, 제품 및 서비스, 문화 등 진짜 모든 거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글로 하나하나 다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정말 이거는 최고야, 내가 이 리스트 중에 가장 가고 싶은 이유야 라는 거를 찾아서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으면 안 돼요. 진짜 딱 하나. 자, 둘째, 여러분이 찾으신 지원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를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과 꼭 연결해 보세요. 그래야 지원 동기의 신뢰도가 이렇게 쭉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 높아집니다. 진짜 여러분만의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셋째, 지원 직무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100점 만점입니다. 제가 늘 채용 공고 잘 보시라고 진짜 입에 침이 마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채용 공고 중에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 이게 나야 라고 설명하면 면접은 지원 동기는 완벽하게 끝나요. 당신이 채용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글 코리아에서 이 스트래테직 파트너십 디벨롭먼트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는 채용 공고인데요. 또한 저는 13년 이상 모바일 앱 사업에서 사업 개발, 영업, 전략 등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원하시는 일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분명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합격입니다. 꼭 여러분만의 지원 동기로 꼭 합격하세요. 초반에 반드시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지원자께서 지원 직무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만큼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또는 요거보다 약간 질문 난이도를 더 높이고 싶으면 지원자께서 지원 직무에 대해 이해하고 계시는 내용을 1분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원 직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필수겠죠. 자, 두 번째, 지원하신 직무를 회사 내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어떤 조직 구조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원 직무 관련 회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 저의 주 직무였던 인사 직무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는 임직원이 일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로 임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합니다. 이는 채용, 인력 운영, 평가, 보상, 급여, 교육, 노사, 조직 문화, 기획 등 세부 업무로 나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원하는 회사의 관련 조직 구조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땡땡사의 경우 본사와 각 사업부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으며 크게 HRM과 HRD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HRM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에 대해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 면접위원은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라며 높은 점수를 줄 텐데요. 자, 직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지원 SN의 지원 직무 적용 어떤 현황은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은 특정 단어, 즉 내가 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서치해 보면서 깊게 한번 파보세요. 이게 현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일 테니까요. 또한 지원 직무 관련 회사에 관심 있는 사항은 채용 공고, 즉 지원 직무 내용을 꼭 확인한 후에 이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물론 지원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면 준비하실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딱 받으면 이거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수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까지 말해야 되네? 라고 먼저 방향을 딱 잡은 다음에 본인의 경험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느 직무에는 필요한 소통, 팀워크, 열정, 관심 등을 구체적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말고 직관적 직무 경험이 있다면 일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꼈던 것을 꼭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이죠. 지원자분,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업무 특성상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일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인사 정책을 전달함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내용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기획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에 따라서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럴듯하죠? 당연하죠.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실제 느낀 내용이니까요. 만약 당장 내일이 면접인데 지원 직무 같은 경험이 없다면 관련 직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찾거나 또는 구글링을 해서 지원 직무 현직자 인터뷰 글 등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면접위원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지만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고 관련 내용 구글링한 결과 땡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땡땡땡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라면 솔직한데? 노력도 하고 라고 하면서 관심 있게 계속 볼 것 같아요. 세상에서 누구든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며 어려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또한 실패도 반드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방금 드린 질문의 의도는 지원자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깊이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마지막으로 그 힘든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막 풀어나가며 회복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힘들다라는 말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에 지원자가 어떤 환경, 어느 정도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면접위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입사 못 버틸 것 같은데 입사 후 지원자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 와 같이 면접위원은 속으로든 아니면 면접이 끝난 다음에 면접위원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야기가 길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늘 말씀드리듯 제발 1분 내로 짧게 좀 정리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기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첫째, 한 개 말고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가능하면 2개 정도로 생각해서 글로 작성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어려우면 하나지 왜 2개냐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것, 그 다음 어려웠던 것 2개 정도를 글로 작성해 주세요. 글로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뇌는 실제 면접 상황에서 준비한 것을 기억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즉, 글로 작성하면 뇌는 진짜 면접 상황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취준생분들은 뭐 인턴, 알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팀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일,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꼭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둘째, 주제를 정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내가 그래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무엇이는지와 같이 네 부분으로 하나, 둘, 셋, 넷 나누어서 정리를 꼭 해주세요. 흔히 말하는 스타이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즉,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했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성장했다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는 빨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제거하고 소리내 말하면서 계속 입에 붙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힘듦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면접위원이 좀 다른 관점에서 힘든 경우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질문을 하니까 이때는 또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냐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었던 일을,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는지, 꼭 극복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은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늘 응원하는 제리 멘토였습니다. 안녕.